한국 주식에서 제가 내년을 조금 기약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초성으로 이제 여기 띄우겠습니다. 초성으로 띄우는데, 어, 이게 뭐 당장 이 주식에 간다 안 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년에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의 상승이 더 유력하다. 그래서 섣불리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시면 뭐랑 어떤 저와 겹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자회사, 이 스마트 스터디의 이제 모회사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것이고, 스마트 스터디와 연관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12번째 유니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인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을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 스마트 스터디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한 거의 3년 전부터 계속됐는데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계속 자신의 어떤 몸값을 높여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상장시 기업가치가 1조 6천억 정도라고 하지요. 주관사가 미래셋 대우라고 정해졌고, 내년을 상장 추진한다라고 하는 계획도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 풀려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강한, 아직 뭐 나스닥 행이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뭔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이 제대로만 되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만 평가받는다면 아마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 또한 더불어서 상승할 것 같은 이 회사가, 저는 2021년도에 가장 상승이 유력한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최근에 거래 재개가 된 회사입니다. 어떤 재무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이 회사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회사이며, 관리 종목 해제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사주 취득을 시행했었죠. 이건 아마도 이제 주가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바로 경기 지역 화폐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한참 이제 그럴 때 뭐 경기 지역 화폐의 어떤 활성화, 그게 아마 재료가 오지게 먹혔다면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테지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 거래 정지가 됐죠. 아마 그 한을 이제 곧 실적으로 증명해서 주가의 상승으로 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올해는 이제 9조 원의 성장을 이루었고, 내년에는 15조 원까지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 비단 뭐 꼭 뭐 어떤 그 지역 화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화폐와 더불어서 뭐 헬스케어, 쇼핑몰, 뭐 배달 서비스, 그리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4년 연속 적자인데, 만약 제대로 실적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내년에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회사입니다. 저는 이 두 회사를 아주 관심 있고 지금 현재는 줍줍을 해 나가야 될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사는 이제 뭐 이대주주로 있는 회사, 이 이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대로만 상장이 돼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신규 상장주의 대표적인 요즘의 흐름을 그대로 탈 것이며, 후자인 종목은 말 그대로 실적을 고스란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충분히 시장에 지금은 도태되어 있을지라도 내년에는 제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회사를 저는 2021년도 유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이제 모회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집회 관련주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슬슬 실적 발표가 나오지요. 이 실적 발표가 아주 훌륭하게 나올 회사.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경기 집회 화폐주를 저는 좋게 봅니다. 지역 화폐주를 좋게 봅니다라고 올렸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뭐 공부를 하셨거나 눈치를 채셨을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바로 코나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 첫날 거래량이 완전 포텐 터졌습니다. 근데 현재 박스권을 이제 이루고 있고, 이제 거래 재개된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이루고 있고, 물론 이제 거래 재개 기준가보다는 가격이 높게 현재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좋은 점은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소량이지만 꾸준히 매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거래 재개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 거래가 정지가 됐다라는 건데, 거래 정지가 됐던 이유가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어떤 오해성이 있는 문제 때문에 감사 의견을 한정을 받았다가 다시 관종으로부터도 해제가 된 그런 회사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뉴스도 떴습니다. 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 결국 주가의 회복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현재 2020년의 실적의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도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4년 만에 흑자 전환된다라는 소식도 접했고, 더불어서 이 코나이라는 회사는 각 지역마다 코나이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경기 지역 화폐의 운용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지역 화폐만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사업으로서 매출액이 9배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시장도 확장되고 있다. 이미 사실상 정상 궤도에 올랐고 이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단계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나이가 2021년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2배 늘어나고 결제 플랫폼에서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목된다. 내년 지역 화폐 발행액은 18조 원 규모로 올해 발행된 9조 원에 비해 2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나이를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을 회사로 봅니다. 코나이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A급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료주로 한번 보죠.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가 저는 우수하게 보인다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스터디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기상어죠. 이 아기상어와 연관된 회사는 토박스 코리아가 있고 바로 삼성출판사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출판사를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의 모 회사로서 아기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주가 상승이 다소 미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주가 상승이 미진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아마도 신용잔고가 최근 들어서 급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용잔고가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좀 감소를 해야만이 삼성출판사의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요 이슈로 보게 되면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 모 회사로서 지분 22.9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현재 주가가 미진한 것은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유니콘 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은 1조가 기준인데 1조가 아직 기업 가치가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한 것 같다. 아직 추산으로는 8천억에서 9천억 단계인데 아마 1조 원대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쨌든 거의 이제 1조 원에 다다랐다라는 점. 아기상어가 최근에 이제 게임으로 이제 앱도 최근 출시가 됐죠. 파생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북미 진출을 해서 시청률 1위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터디 레드독 컬처 하우스에 100억 원대 규모를 투자했다라는 것은 넷플릭스의 본격적인 진출의 신호탄이다라는 거죠. 유튜브 채널과 더불어서 넷플릭스, 글로벌 OTT 등으로 자사 IP 팬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스터디는 북미 최대 키즈 엔터테인먼트사 니켈로디언과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공동 제작 중이다. 넷플릭스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상으로 인한 파생 상품,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게임 제작을 지속적으로 옆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달에는요, 나스닥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한가 갔다가 아니다, 나스닥 상장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에 다시 주가가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는 않지요. 우선 스마트 스터디는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아니고 코스피에 우선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상장만으로도 기업 가치만 잘 받아도 모회사인 삼성출판사는 탄력받아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미래에셋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1년이죠.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 시 기업 가치는 1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출판사는 2대 주주며 스마트 스터디 상장 시 기업 가치가 1조 6천억의 평가를 받으면 삼성출판사 지분가치가 3천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의 상장만 돼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 이는 말이 더욱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외 IPO 전문가를 영입한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에 무게를 두는가라는 게 20년 12월 초순에 나온 뉴스이기도 하지요. 유아용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가 네이버 라인을 해외 증시에 상장시킨 전문가를 IR 팀장으로 영입했다. 이들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증시 상장과 미국 나스닥 상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박 팀장의 영입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미국 상장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스터디는 현재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미국 나스닥 상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더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점도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는 이유이다. 기업 가치는 현재 8천억에서 9천억 원대로 거론된다. 그러니까 1조까지를 노리는 것이 아닐까요? 스마트 스터디는 상장 시에 이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상장하느냐? 내년 2분기면 이제 2021년 2분기입니다. 구체적인 상장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6월까지는 저는 가만히 다음은 코나이입니다. 코나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의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혹시 제가 코나이를 샀다라는 것을 혹시 첩보로 들었는지, 뭐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결국 국민연금에서 5% 공시 기준을 넘어섰죠. 5%까지 이제 그 소유를 했다라는 국민연금의 5% 공시 의무 대상 기준으로서 공시가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소량이지만 계속 매입 중이라는 공시도 뜨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역시 숨어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W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쿠진입니다. 이번 주 제 포트폴리오 속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 한국 주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를 제가 이제 매수한 이유는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가 뭐 어떤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든 또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든지 간에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출판사를 이제 매수했다라고 영상에 담았었고,
최근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악의상어가 넷플릭스 방영 확정 소식에 따라 잠깐 이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윗꼬리를 달고 간만 보고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차트상으로 삼성출판사가 월봉상의 상단 박스를 이루고 있는 것만큼 결국 이제 월봉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신고가를 넘는다라는 것인데 이 신고가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구체적인 뭐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도 2분기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있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이게 삼성출판사의 주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나아이입니다. 이제 코나아이는 제가 사실 이 그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어떤 실적 개선을 목표로 두고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라고도 엮여가지고 지난 어제 금요일에 전체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소폭 한 3-4%에서 왔다 갔다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나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코나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이제 코나아이 괜찮다고, 이 새끼 냄새가 난다고, 이 새끼 돈 냄새가 나는 새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코나아이가 물론 아쉬운 점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거 너무 땡큐베리 감사하고 이 조정일 대표님, 그러니까 조형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조형께나 정말 땡큐베리 감사드리는데 앞으로의 뭐 사업도 뭐 택시랑 코나아이랑 연결해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땡큐베리 감사드리는데 저는 조형만 믿고 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그 저항선이 지금 38,000원.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30,000원대를 돌파를 했고 38,000원을 간만 보고 그래도 이제 금요일에 30,000원 지지를 해줘서 조금만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돌파하는데 그리고 이제 코나아이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갑자기 급하게 막 급등을 해가지고 갑자기 돌파를 하고 갑자기 전고 돌파하고 저항선 뚫고 그렇게 갈 주식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단봉으로 조금씩 올랐다가 살짝 조금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좀 느리게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쉽다면 이 기간을 최대 3월까지는 조금 잡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코나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는지요? 연휴도 연휴지만 자본의 흐름에는 연휴가 없기에 우리는 지난 한 주의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여 다음 주의 주가를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한국 주식 코나아이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코나아이는 작년 회사의 실체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회계적 차질에 의해서 상당 기간 거래 정지가 된 후 거래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 이후에 코나아이의 주가의 흐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나아이의 성장성을 굉장히 뚜렷하게 봤고 상당 기간 조사한 끝에 작년 11월부터 코나아이를 습습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영상에서도 지역화폐 관련주라며 유력하다라고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영상을 올렸었고 2021년 상승 유망 종목이라고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지난주 2월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코나아이 역시 실적 발표를 하였고 그 이후에 주가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큰 손 또한 유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월 10일 설 연휴 전날 부산시 동백전 지역화폐 입찰 결과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화폐 동백전의 이제 유일한 라이벌이 사실상 코나아이와 KT였고 여러가지 뭐 미디어라든지 또는 좀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선 KT가 가장 유력한 입찰 대상자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 역시 KT가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백전 입찰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코나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짜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은 재료로 앞으로 주가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일 장 막판에 나라장터에서 이 동백전의 입찰 결과에 대한 점수가 뜨면서 예상외로 코나이가 우선 그 협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희소식이 전해졌고, 담당 공무원과 저는 이제 급하게 통화를 한 끝에 자잘한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의 협상 조건이 남았고, 이 협상만이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결국 코나이가 최종 우승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커뮤니티에 바로 공지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코나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해야 되며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난 몇 달간 정부와 경기도 측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한다 어쩐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와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코나이의 주가는 요지부동하더니 왜 지금 와서야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가? 두 번째,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더니 주가의 움직임이 서서히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삼성전자는 이미 하늘을 뚫었고 우주에 뚫어서 빅뱅을 몇 번이나 만들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코나이의 단순 실적에 대한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가 주가에 미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동백전 입찰은 분명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KT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동백전에서의 코나이의 아직까지 최종은 아닙니다만은 코나이의 승리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네 번째, 동백전 입찰이 분명히 호재는 호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입찰이 분명히 호재였는데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주가는 분명히 급등을 하였는데 왜 아쉽게도 상한가를 안착을 했다가 다시 풀렸는가?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안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과연 월요일 주가 흐름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다섯 번째, 동백전 입찰의 호재 소식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섯 번째, 어떠한 호재가 와도 그 어떤 주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저항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 저항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특이사항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코나이의 현재 코나이는 월봉 하단에 있으며 이 월봉 하단에 있는 코나이의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일곱 번째, 그렇다면 코나이의 상승을 위한 남은 모멘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